안녕하십니까.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. 오늘도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캠핑카에 나왔습니다. 나와가지고요. 일단 뭐 환기를 시키고요. 환기를 지금 맥스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시키고 있고요. 그리고 캠핑카 안에 뭐 공기 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괜찮구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그 예비 캠핑카 유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카를 가지고 계신 분들, 뭐 캠핑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. 이 캠핑카를 좀 슬기롭게 잘 사용하려고 하면은 정말 전기 부분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저도 뭐 캠핑카를 구매하기 전에는 전기는 뭐 전기지 그냥 꽂으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캠핑카를 사고 나서 화재도 한번 겪었고요. 그리고 불이 날 뻔한 적도 한 두세 번 겪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전기를 이렇게 약간 겁내하고 있습니다, 항상. 어, 그런데 오늘 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. 일단 우리 캠핑카의 전기는 이 전기 방식은 우리 집에 있는 방식하고 다릅니다. 보통 우리 집에는 요거 꼽죠. 요거 보통 돼지코라고 하죠. 요렇게 해서 딱 꽂으면은 그냥 전기가 딱 들어오잖아요. 캠핑카도 마찬가지로 뭐 딱 꽂으면 들어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죠. 맞습니다. 이 시가잭을 이렇게 딱 꽂으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. 단지 집에서는 220V 그리고 뭐 시스템에 따라 다르지만은 우리는 12V를 사용하는 거죠. 근데 이 12V하고 220V 집에서 하고 이 캠핑카에서 하고 그렇지만은 이 전기적인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집에 있는 제품을 들고 와가지고 캠핑카에 꽂으면은 뭐 시가잭으로 해서 이렇게 전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꽂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꽂으면은 작동을 안 합니다. 왜냐고 하면은 이 캠핑카의 전기는 DC라는 직류고요.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돼지코로 사용하는 것은 교류라는 전기입니다. 직류하고 교류는 전혀 딴 전기입니다. 큰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교류 같은 경우에는 극이 없어요. 이 보시면은 돼지코가 이렇게 두 개가 꽂히잖아요. 두 개. 그러면은 한 개는 플러스 한 개는 마이너스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는 전극이 없습니다. 그냥 전기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교류 전기입니다. 직류 전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있는 전기보다도 훨씬 더 좀 주의해서 다뤄야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캠핑카에 좀 화제가 났었죠. 그래서 뭐 이렇게 전기 부분을 제가 공부를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요런 다이들 간단하지만은 요런 거 요런 소켓이라든지 아니면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전등 같은 거 요런 거 달 때 아니면은 뭐 TV로 옮기고 싶은데 뭐 전기선을 배선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거를 알기 위해 가지고도 전기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. 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캠핑카의 전기가 DC라는 건데요. DC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. 보통 그냥 우리 건전지 생각하시면 됩니다. 건전지에 보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그리고 없는 부분이 마이너스잖아요.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플러스 우리가 건전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전선을 딱 연결을 하면은 불꽃이 딱 튀죠. 불꽃이 튑니다. 불꽃이 튀는 게 뭔 말이냐고 하면은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 제 캠핑카에서 예전에 화재가 났을 때 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죠. 뭐 그래서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. 그래서 항상 이 캠핑카에 전기가 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보면은 항상 두 개의 선이 있어요. 하나는 빨간 선, 하나는 이제 까만 선인데
항상 빨간 선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이 빨간 선은 왜 조심하셔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가 차체 있잖아요. 이 차량 바깥쪽에는 철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. 철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마이너스 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플러스에 빨간 선을 딱 대면은 불꽃이 바바박 튑니다. 예전에 제가 캠핑카에 배터리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달면서 한번 잠못해가지고 차체에 대는 바람에 이 연결선의 선이 좀 타버린 그런 경우도 발생했었거든요. 아무튼 그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우리가 캠핑카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컴퓨터 220을 쓰는 컴퓨터, 그리고 이 커피 머신,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, 그 다음에 오븐,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20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런 거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DC, 그러니까는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꾸는 장치가 있어야 되죠. 그 바로 바꾸는 장치가 뭐냐고 하면은 저기 저 지금 창고 밑인데요. 요게 있는 요 장치, 요게 인버터라는 겁니다. 지금 캠핑카에 요게 배터리 부분인데, 배터리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저 빨간선하고 까만선이 보이시죠? 빨간선하고 까만선, 요게 인버터에 지금 물려 있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저 전기를 우리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거죠. 그리고 교류 전기로 바꿀 때는 저 인버터라는 장치에 들어가 가지고 바꾸는 과정에서 또 전기가 소모가 됩니다. 전기가 소모가 되면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4000W짜리거든요. 4kg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. 그럼 보통 뭐 우리가 전자레인지가 뭐 한 1500W 되나요? 1500W면은 4000W 안이니까 쓸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4000W 내에서 제가 이렇게 220짜리 전기 제품을 쓰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저걸 킴으로 인해 가지고도 전기가 소모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쓸 때만 이렇게 인버터를 켜고 그리고 바로 끕니다. 보통 뭐 시간당 한 3, 4암페어 정도를 제가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대로 그냥 3, 4암페어가 그냥 시간당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3, 4암페어 하면은 뭐 작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24시간을 곱해 보시면은 4암페어만 하더라도 거의 뭐 100암페어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. 제 차에는 지금 600암페어의 배터리가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계속 켜인다고 하면은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100암페어 정도가 나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큰 전기 용량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쓸 때는만 켜고, 그리고 끌 때는 안 쓸 때는 꺼버립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요겁니다. 사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서두분이 많이 길었는데요. 요게 뭔지 아시죠? 소형 인버터입니다. 그냥 시가책에 이렇게 바로 꽂아 가지고요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인데요. 간단하게 이 220 제품인데도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지 않는 제품들이 있죠. 뭐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기를 많이 안 먹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. 그리고 뭐 선풍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, 그런 거를 가동을 할 때 굳이 큰 인버터를 켜가지고 전기를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소형 인버터를 하나 사셔가지고요 쓰시면 됩니다. 이 같은 경우에 150W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한 뭐 전등, 그리고 뭐 선풍기, 그리고 뭐 컴퓨터, 뭐 이 정도는 다 들어갑니다. 다만 이제 전기를 많이 먹는 뭐 드라이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못 쓰겠죠. 근데 이런 걸 쓰면은 사실 전기를 많이 아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의외로 이 캠핑카나 카라반을 가지신 분들이 인버터가 있어서 이런 소형 인버터를 좀 안 사용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요걸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요런 인버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이거 승용차에도 쓸 수 있습니다. 승용차에서도 시가짝에 꽂아가지고, 물론 이제 이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시동을 걸고 해야겠죠.
요거를 꽂아 가지고 220V 전환을 해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선풍기라든지 간단한 전기를 그렇게 먹지 않는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사이즈가 딱 이제 우리 컵홀더 있잖아요. 컵홀더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뭐 수용차나 뭐 차박 하시는 분들도 굳이 뭐 거창하게 이렇게 뭐 뭐랄까요, 큰 뭐 전기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굳이 인버터까지 뭐 이렇게 사가지고, 인버터가 되게 비싸거든요. 그것까지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소형 인버터를 사셔가지고, 요런 거 얼마 안 하거든요. 요런 거 사용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캠핑카를 좀 다이를 하시거나 뭐 전기라도 하나 달고, 그리고 전기 장치를 달기 위해 가지고 우리 캠핑카 업체에 맡길 때도 전기는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.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우리 DC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핑카에 사용하시는 이 직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와트 수,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뭐 이게 300와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. 뭐 선풍기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뭐 그 와트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DC의 직류의 캠핑카에 들어가는 전선의 굵기는 이렇게 굵어져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여 밑에 인버터가 연결된, 배터리에서 인버터가 연결된 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굵잖아요. 이렇게 굵은 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집에서 사용하는 교류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굵을 필요가 없거든요. 보통 얇은 이렇게 단선을 사용해가 하는데, 직류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굵은 선을 사용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불이 안 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캠핑카 생활을 좀 안전하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시가잭에다가, 예를 들면 요 시가잭에다가 좀 전기가 많이 사용하는 뭐뭐를 연결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하면은, 이 캠핑카를 제작할 때 여기는 좀 굵은 선으로 여주세요. 굵은 선으로 해가지고 좀 써주세요.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선이 사실 뭐 얼만큼 굵은 선이 써있는지는 몰라요. 그렇지만 이제 몇 개의 전기를 쓰다 보면은 불빛이 깜빡깜빡 하면은 그 전기가 약하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만큼 이제 선이 못 받쳐준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전기를 빼야겠다. 전기를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는 빼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아마도 안전한 캠핑카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제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에는 여러 가지 각종 다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자가 AS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려놨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면은 캠핑카를 이렇게 운행을 하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도 조금만 알면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 자가 수리하고 다이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은 뭐 굳이 이렇게 먼 캠핑카 제작사까지 가는 어떤 수고로움을 좀 드러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